안녕하세요. 행복한 베트남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국제결혼과 결혼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결혼은 크게 지인 소개와 업체 소개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지인 소개일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촌 이내의 가까운 친인척이 아닌 경우는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되었을 경우 남성분이나 여성분 두 쪽 다 모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개할 때에는 잘 아는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지만 신부가 입국한 후에 나쁜 일이 생기면 대부분 나는 모르는 일이다 또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두 번째로 업체의 경우는 오늘 만나 내일 결혼하는 속성 결혼 방식과 1:1 맞선을 보고 사귀어 가면서 서로 호감이 있을 때 결혼하는 연애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남성분들은 내가 계약한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잘 체크해 보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그 업체가 정식 허가 업체인지 무허가 업체인지 그리고 속성 업체인지 연애 방식 업체인지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시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장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속성 결혼 방식 진행을 한번 살펴보면 보통 3박 4일 일정으로 베트남 현지에 가셔서 인생의 반려자를 하루나 이틀 만나보고 결혼을 하는데 이건 결혼 자체를 도박으로 생각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살아온 문화와 언어가 다르고 나이 차이도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데 하루 이틀 만에 결정하는 결혼 생활이 과연 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남성분들이 연애 방식의 업체를 잘 알지 못해서 속성 방식으로 가시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국제결혼도 이제는 연애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리 마음에 드는 여성과 프로필도 교환하고 영상통화를 통해 미리 나와 여성이 잘 맞는지도 확인한 후에 맞선 여행을 떠나도 늦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 현지에 가셔서 3박 4일 동안 데이트도 하고 매칭이 되면 처갓집이 될 여성분의 집도 방문해서 부모님과도 서로 인사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의 국제결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체는 또 여성분과 매칭이 되면 한국어 토픽 시험 준비와 한국 문화 학습을 위해서 여성분을 기숙사에 또 입소를 시킵니다. 업체는 기숙사에서 여성들을 케어하면서 생활 중 문제가 있는 여성을 파악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되면 결혼 전에 매칭을 파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애 결혼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애 후 결혼하는 업체와 계약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혼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결혼 비용은 업체에 따라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총 비용은 업체 비용과 개인 비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저비용 업체인 경우에는 결혼 서류 비용이나 비자 서류 비용, 신부님 기숙사 비용, 의학당 교육 비용 등 부대 비용이 별도로 계산되다 보니까 업체 비용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분들은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업체 비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비용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하시고 계약서를 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업체 비용은 비교를 해보면 1,500에서 한 1,800 정도 사이에서 모두 비슷비슷하게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비용은 개인 비용에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결혼 비용이 3,500만 원이 들었다, 4,500만 원이 들었다, 어떤 경우는 6천만 원 이상 들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국제결혼 비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적은 비용으로 국제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베트남 현지를 몇 번 정도 방문하느냐, 신부님이 매칭되고 몇 개월 만에 입국하느냐에 따라 총 비용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한국어 토픽 시험이 해외에는 연 4회 정도 실시됩니다. 통상 4월, 5월, 7월, 10월 정도로 비슷하게 시험 날짜가 잡히는데 한 남성분이 여성분을 7월쯤 이제 매칭이 되었을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 경우는 신부님이 10월 시험이 가능합니다. 11월 달에 합격 발표가 나고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 1월이나 2월쯤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한 7일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죠. 짧게는 6개월 만에 입국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로 남성분이 7월이 아니라 9월에 매칭될 경우에는 신부님이 10월 토픽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다음에 4월 시험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합격이 되고 하면은 거의 한 7월 8월에 입국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거의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9월에 매칭이 되더라도 여성분이 미리 공부도 하셨고 10월 토픽 시험 접수도 했고 이러면 앞에 분과 비슷하게 입국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부님이 기숙사에 오래 있다 보면 생활비나 용돈, 신랑님이 또 추가로 방문도 하게 되고 이렇게 개인 비용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반려자를 찾는데 토픽 시험 일정까지 감안해야 하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람 따라 3회 정도만 방문 일정으로 계획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개인 사정이나 회사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짧은 일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업체와 방문 일정까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회 방문 시 비용을 살펴보면 항공료, 데이트 비용, 숙박 및 통역 비용, 차량 비용, 신부님 선물 등으로 적게는 한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이상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현지 방문 3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통 혼례 비용, 지참금이죠. 그리고 신혼여행비를 빼고도 최소 300에서 600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성분 입국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방문 비용과 신부님 생활 비용 그리고 기타 비용이 차이 나게 됩니다. 개인 비용은 신랑의 의지와 계획에 따라서 이 조절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국제 결혼은 비슷한 비용으로 업체 비용이 소요되므로 어떤 업체를 통해서 결혼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식 허가업체와 계약을 하시고 일정도 개인 사정에 맞추어 베트남을 방문하시면 비용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통 혼례식과 지참금 그리고 개인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